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거래량이 4달 연속 증가하는 데이터를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값 바닥의 신호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매매가 지수와 전세가 지수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언론 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넘어 1년 4개월 만에 최다 거래다. 규제 완화 덕에 금매가 팔려나갔고 송파구가 221건으로 제1위를 기록했다. 그럼 서울에서 2,000건 이상의 매매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정부가 21년 하반기부터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었고 그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증가해서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들이 급매물을 매수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료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오늘 날짜로 캡처해온 자료입니다. 실제로 2월 자료가 2,166건으로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10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21년 9월, 10월은 가격이 최고 피크치를 찍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약간의 거래량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500건, 즉 600건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3배 이상의 거래량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의 본론으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바닥에서 2배, 3배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과연 올라가느냐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매매 지수의 장기적인 흐름과 전세 지수의 장기적인 흐름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실거래가 매매 지수와 실거래가 전세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차트를 비슷한 시점의 데이터를 잡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동시에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중요한 점은 변곡점이 3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5개 섹터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24년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전세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하는데 매매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를 보시면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가 드디어 100을 넘어서면서 경기와 인천의 전세 가격 지수를 추월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횡보를 하는 상황이 나오죠. 매매 가격 지수도 전세 가격 시점과 동시에 100을 넘어서는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100을 넘어선 이후에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반면에 전세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2018년도 중반부터가 되겠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는 횡보 기간을 약 1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세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턴하면서 매매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승 그래프는 지수상으로는 117이지만 사실상 어떤 단지는 2배, 심지어 3배까지 나오는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전세가도 100에서 120, 126까지지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아파트가 5억이 아니라 6억, 7억 가는 엄청난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전체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아파트를 볼 때는 곱하기 2배 내는 곱하기 3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1년 9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은 멈춥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전세가가 더 이상은 올라가는 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올라가고 싶어도 전세가가 절대값이 너무 비싸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역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의 5개 단지 전세 매매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보고 갭 전세가율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5개 아파트를 제가 실거래가와 전세 실거래가를 캡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거의 횡보,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가는 굉장히 상승을 거듭하고 있죠. 이 갭이 전세가 갭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인데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이 매매가 분의 전세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은 이때가 최고치로 높은 상황이죠. 이때부터 갭 투자자들이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시작합니다. 매매가는 끝없이 올라가지만 전세가는 한계에 부딪히죠. 주춤거리다가 하도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도 끌려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양상이지만 이 구간은 높은 매매가로 인해서 전세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한계에 부딪히죠. 그리고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이 갭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엄청난 매매 전세 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옆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갭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횡보하는 동안 매매가는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갭이 벌어졌다가 갭이 다시 축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다른 세 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갭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의 패턴이죠. 이 그래프는 헬리오시티의 그래프입니다. 이전의 그래프와 다른 거는 입주 시점이 18년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정도에 잘라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요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상승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고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변곡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전세가 변동, 이 매매가 변동, 이 가격의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지수가 10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심히 지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또 가격의 흐름도 반복되고 사이클을 탄다고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면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점을 포착해내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이 시점에도 못하고 이 시점에도 못하고 결국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결국은 매수가보다 손실이 나는 이런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이 터닝 포인트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이 터닝 포인트에 또 과감히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